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문성공개 전주채 씨의 상고사로 들어가기 전에 문성공개 전주채 씨가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공개 전주채 씨는 인구가 한 15만이 넘습니다. 전주채 씨 전체 인구가 한 45만 되는데 그 중에서 15만 약간 넘는 정도가 문성공개 전주채 씨 최대 계열이죠. 그 다음 한 15만 가까이 되는 게 문열공개 전주채 씨, 거기도 얼추 15만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춘공개가 한 3, 4만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성공개 전주채 씨는 전주채 씨의 최대 계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성공개 전주채 씨는 전주에서 세거해온 당최 전주채 씨예요. 당최에 큰 계열 두 개, 문성공개와 문열공개가 있는데 문열공개는 전서공 최득평, 이분이 그 청주곽씨 과계에 딸하고 혼인해가지고 청주에서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전부 충청도 이북으로만 세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가문이 번창해가지고 이제 조정에서 많은 그 배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서울 부근 이쪽으로 주로 세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채 중에 또 하나 큰 세력인 문성공개 전주채 씨는 전주를 중심으로 주로 남부 지역에서 세거를 했죠. 그러니까 둘로 나눠지죠. 대전 이북의 문열공개 전주채 씨, 대전 이남의 문성공개 전주채 씨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구가 약 15만이 넘는데 최대 계열이죠. 고려 말 조선 초 이후로 호남과 영남에서 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채하고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혼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토채, 문춘공개와 혼인한 전주채 씨는 대부분이 문성공개예요. 문열공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충청도 이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조와 비조가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채 씨 4대 계열 시조 중에서 가장 후세분이죠. 그렇지만 비조 중에서는 가장 윗대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조의 출생 연대는 가장 빠르고 1265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시조의 출생 연대로서는 가장 늦어요. 그런데 비조의 출생 연대는 가장 빠르죠. 그리고 시조의 아버지가 최이평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전서공 최득평하고 사이에 이름에 이 평자가 들어가니까 이미 형제가 아니다, 사촌가 아니다,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건 뒤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조의 할아버지가 최명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이평의 아버지가 최명이죠. 최득평의 아버지는 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최이평과 최득평은 아버지가 달라. 그 얘기는 적어도 할아버지까지도 같을지 다를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같다. 최이평의 할아버지와 최득평의 할아버지가 같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촌수가 상당히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다 알면서 문성공으로 시조를 정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인위적인 요소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부러. 다시 말해 이분들을 시조로 안 삼고 문성공을 시조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적혀 있는 고문원이 소윤공 묘갈이에요. 소윤공 묘갈은 1457년에 그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을. 그런데 그 글이 연촌집에 소록이 되어 있죠. 연촌유사의 부록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공의 성은 채씨요 휘는 득지로 전주의 망족 가문 후손이다. 이 망족은 호족을 말하는 거예요. 망족은 호족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오면은 너나 없이 망족이라 그래가지고 망족이란 말을 너무 남용을 해가지고 망족을 호족이라 말할 수 없는데, 이건 조선 초기 개국하고 100년도 안 돼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선조는 사호로서 대를 이어왔다. 기선세위 사호, 이게 아주 그 중요한 파라미터로 작용을 해요. 뒤에 가면은 사호는 향리를 그 낮춰서 부른 이름이에요. 사호는 고려시대에 그 향리를 그 낮추어서 절하시켜서 부른 이름이에요. 최하 세대에 이르러서 과거에 급제함으로 비로소 사대부 가문으로 일어서지 않았는가. 즉 무슨 얘기냐면은 문성공의 조상은 대대로 사호 향리를 세습에 내려온 향리 가문인데, 거기에서 문성공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가문이 향리 가문에서 사대부 가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시조로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금성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문성공 최아는 전주에서 사호로서 향리로서 세대를 이어온 가문 출신이에요. 예전에 완산 삼태 중에 최척경, 그분도 그 향리 가문 출신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양반은 전부 이 향리 가문 출신이에요. 너나 없이. 그러니까 향리 가문에서 최균이 문과에 급제를 해서 사대부 가문이 됐고, 고려 200년간 그 재상벼슬을 물려간 그 사도공계 전주채씨가 됐고, 문열공의 손자 최남부, 이분이 문과에 급제를 해서 사대부 가문으로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향리 가문이 전주에 전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균 가문이 떨어져 나가고 최척경 가문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 안 전하지만은 또 와다가 최남부 가문이 떨어져 나갔죠. 이 최남부 가문의 후손이 지금의 문열공계 전주채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문성공에 와서 이제 사대부 가문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문성공이 과거에 급제를 함으로 해서 이제 사대부 가문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시조로 삼은 거죠. 향리 가문에서 사대부 가문으로 굴기한 조상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는 사대부 가문이다. 그러니까 사대부 가문으로 굴기한 조상이니까 시조로 삼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위사호, 문성공의 조상은 사호로서 세계를 이어왔다. 문성공의 조상은 사호로서 대를 이어왔다 하는 이 기록이 앞으로 가문 통합에서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채씨 족보기사 걸융보에 있는데, 이 걸융보가 1743년에 발행돼 있죠. 거기에 그 서문이죠. 이건 최8주가 지은 서문이에요. 목은 2세기 지은 문정공 묘지명을 읽어보면 문정공은 최제죠. 문정공으로부터 위로 6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즉 벼슬을 했다고 그런다. 문성공의 현손 소윤공 최득지의 묘지명은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선조는 최득지의 선조에 대하여 적어 놓기를 세위사호라고 했는데, 사호는 뺏을 이름이 아니다. 사호는 관료가 아니고 향이라는 얘기예요.
뺏을 이름이 아니다. 사호는 뺏을 이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상을 살펴보면 문전공은 문성공과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판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전공의 조상은 전부가 관료야. 즉 문전공은 관료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문성공은 관료가 아니고 향리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같은 파가 아니라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 문전공의 조상은 전부 배수를 했고 문성공의 조상은 배수를 안 했다. 그러니까 같은 파가 아니다. 이게 보통 족보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기록이에요. 보통 족보를 보면 뭐 안한배설도 했다고 막 억지로 막 적어 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 조상은 배설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좀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게 문성공의 전체 족보의 아주 특이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설하는 거 다 좋은데 그렇지만 배설했다고 하기 위해서 혈통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숨어 있는 거죠. 문성공 최아는 1265년경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300년경에 활동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이제 문성공에 대해서 고증을 할 때 그때 가서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조와 비조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조로서는 가장 출생연대가 낮고 비조로서는 출생연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아들 사형제가 4대 파로 분파되는데 이 각 파들이 판사공파를 제외하면은 다른 성씨의 본관 하나만큼씩 해요, 인구가. 그러니까 문성공의 전주제시 4대 파 중에 그 한 파 한 파가 다 다른 성씨의 본관 하나만큼씩 한 그 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녀의 남편 유지가 전주 유씨의 시조예요. 물론 전주 유씨도 3개 계열이 있는데 그중 좀 세력이 약한 계열 유지계의 시조가 문성공의 사위예요. 그리고 둘째 딸이 문춘공계의 비조 최선능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성공 후손이 전주채시 4대 파 이게 다 본관 하나만큼씩 하고 그 다음에 사위 두 분이 다 그 본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판사공파는 인구가 적지만 판사공파를 뺀다 하더라도 적어도 5개 본관만큼 한 5개 본관만 한 후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